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외국계 취업, 글로벌 커리어 혹은 해외 취업도 같이 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대학교 학생분들이 듣는다고 알고 있고요. 오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실질적인 팁을 많이 드릴 테니까 꼭 본인 걸로 소화하셔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국내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해외 영업 직무를 시작을 했고 주로는 아시아 중동 쪽에서 세일즈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첫 번째 사진이 제가 두바이에 출장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 이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객이 와서 이 B2B 고객 그 병원에서 온그 병원하고 저희는 거래를 많이 했었어서 그쪽에서 이제 바이어 미팅을 했던 사진이고요. 이분은 이제 인도에 있는 대리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해외 쪽에 물건을 팔 때 직접 진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모든 회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리점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커리어라는 거를 할 때 영어를 좀 좋아하거나 잘하고 싶거나 사용하는 그런 글로벌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주로 외국계 회사나 내지는 국내 회사의 해외 영업 직무를 하게 되는데 저는 해외 영업 직무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회사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는 아시아를 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회사에서 제가 아시아 쪽을 담당을 했었고 바이오테크 회사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미국 회사에서 일을 했고 여기는 이제 독일에 제가 출장을 가서 전시회에서 저희 대표님하고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나서 스위스 회사로 이직을 해서 스위스 유럽 주로는 이렇게 유러피안들하고 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스위스 회사 때는 한국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스 회사의 그 해외에 있는 솔루션을 한국에 있는 병원들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지금은 커리어 코치로서 다양한 분들의 커리어를 돕고 있고 이러한 한 10년 정도 되는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으니까 오늘 제 이야기 그다음에 팁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리어랩이라는 작은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고 다양한 분들의 커리어 그리고 이직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이야기 많이 할 건데 링크드인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링크드인 앞으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를 나중에 검색하실 때 브라이언 JYU로 검색해서 1촌을 신청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여기 QR코드로 이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신청해서 인맥이 많아지면 뭐가 좋냐면 본인의 인맥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아마 가입하시고 검색을 하면은 대부분 안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카카오에 다니는 현직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라고 링크드인에 검색하고 딱 보면 대부분 클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맥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맥의 절대값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 일촌을 나중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국계 혹은 글로벌 기업이죠.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진출한 거를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이는 회사는 B2B, B2C 다 포함한 건데 대부분은 B2C 회사가 좀 더 알려져 있죠. 뭐 켈로그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뭐 3M, P&G 이런 건 대표적인 B2C 회사이고 그런 회사를 주로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알고 있다 하면은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엄마 아빠도 알고 있다 하면은 B2C 회사가 많죠. 그만큼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B2C보다는 B2B 회사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혹은 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려진 회사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회사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전략적 어프로치가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있어요. 구글, 뭐 스타벅스, 아마존, 그 다음에 이런 G 헬스케어 같은 의료기기, SAP 같은 IT 회사, 페이스북 광고회사, 클록이라는 여행회사, 아고다도 여행 쪽이죠. 여행 정확하게는 트래블 테크 회사라고 하고요. 그다음 로슈 같은 제약회사, 애플, 캘로그, 코카콜라, 아디다스, 나이키, 위워크, 틱톡 같은 컨텐츠 플랫폼 회사, 존슨앤존슨 같은 의료기기 회사, 오라클, IT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델,
UPS 같은 물류회사, P&G 같은 유통회사, 그다음 3M 같은 소비재 회사, 테슬라 같은 자동차, 에어비앤비 같은 여행 플랫폼 회사 등등등 다양한 이런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뭐 넷플릭스나 최근에 이런 세일스포스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성장하는 회사들이고요. 이런데 물론 가면 좋겠지만 뭐 어렵겠죠.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 번에 가기보다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커리어라는 게 그냥 조급하니까 취업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자의 컨셉은 되게 위험합니다. 특히 직무를 잘 고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직무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한 번에 안 가도 돼요. 나중에 이직 한두 번 해서 가도 되니까 첫 번째 회사를 고를 때 직무는 꼭 챙기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보통 외국계에서 뭐가 좋냐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계 기업의 좋은 점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외국계는 multinational company, 그래서 약어로 MNC라고 하고요. multinational company는 기본적으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 이런 데 본사를 두고 있고 이제 한국에 오는 거죠. 그 회사에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시장을 이제 타겟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영업이라는 직무와 그 다음에 외국계에 있는 그 외국계 직원들은 그 마켓이 달라요. 해외 영업, 한국 회사의 해외 영업은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를 타겟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저기 뭐야 외국계는 한국 시장만을 타겟하는 거. 그래서 서로 이직이 잘 안 됩니다. 해외 영업을 하다가 외국계로 잘 이직이 안 돼요. 왜냐면 마켓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접점이 비슷하지 않으면 이직을 쉽게 허락해주지 않는 거죠. 어쨌든 제 포인트는 주로는 오늘은 해외 영업보다는 이제 외국계 회사 혹은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주로 얘기할 거고요. 이런 트렌드적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계 회사 장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트렌드적인 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영문 이력서나 면접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한 공부하는 거, 그런 것들 주로 얘기를 할 거고, 1시간 정도면 사실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하나하나 깊게 갈 수는 없고 좀 전반적인 거를 오늘 어, 훑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따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제가 최대한 오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hy 외국계냐? 첫 번째는 글로벌 시스템이 있어요. 보통 헤드쿼터라 그래서 이제 본사가 있는 나라를 HQ, 헤드쿼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도 지사가 있어요. 아시아에 지사가 있어야 한국이든 일본이든 싱가포르든 이렇게 관장하고 관할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PEC, 아시아 패시픽의 약자로 APEC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코리안 브랜치, 그래서 한국의 이제 지사를 코리안 브랜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애플 코리아, 아마존 코리아처럼 이렇게 코리아라는 말이 뒤에 붙으면 외국계 회사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일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조금 더 수평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글로벌 팀과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쌓을 수가 있어요. 이메일은 되게 자주 할 것이고, 때로는 컨퍼런스 콜을 미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혹은 뭐 홍콩 이런 데는 직원들하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화상으로 많이 하죠. 줌 같은 걸로 미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회사 다니면 계속 한국어만 쓰고 한국 사람하고만 얘기할 건데,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 처음부터 물론 가자마자 영어를 쓰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대리, 그다음 과장 이렇게 진급하면서 훨씬 더 글로벌한 찬스가 많아져요. 그리고 영어 사용 환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어적인 공부가 꾸준히 될 거고, 그다음에 4번 직무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이걸 job description이라고 그래요. 어떤 직무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채용 공고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시면 한국 회사는 되게 짧아요. 한 세네 줄밖에 없는데 외국 회사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막 한 바닥 나오고 막 한 줄이 아니라 거의 뭐 10줄, 20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job description, 직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소위 내용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깊이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인수인계도 잘 되고 HR이나 교육 시스템도 발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점이 해외 지사로 나중에 인터널 트랜스퍼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한국 브랜치에 있다가 스웨덴 본사로 간다거나, 그래서 최근에 이케아 코리아에 있다가 이케아 스웨덴 본사로 가신 분도 있었고, 아마존 코리아에 있다가
아마존 시애틀 지사로 가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코리아 있다가 아디다스 독일 본사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케팅이든 물류든 여러 직무에 따라서 그 경험을 한 회사에서 쌓으면 그 회사의 다른 지사, 뭐 되게 많이 가는 데는 싱가포르겠죠. 싱가포르에 보통 아시아 지사가 있으니까 싱가포르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해외 취업도 외국계로 시작해서 해외 취업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게 5번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다녔기 때문에 외국계 이직이 쉬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이렇게 가려면 솔직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학력이 크게 요새는 필요 없다 하지만 그게 또 작용을 100%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때 필요한 게, 외국계에서는 조금 더 유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조금 잘 안 보고 결혼 유무도 안 물어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력 부분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력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 확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무와 관련된 공부가 돼 있는지,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여기저기 막 이 직무할까 저 직무할까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직무를 내가, 혹은 두 개의 직무, 1지망, 2지망 정도의 직무를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하면은, 혹은 경험을 쌓아오면은 이제 신입이나 주니어 포지션 혹은 인턴 포지션으로 시작하기가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경험을 쌓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학력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든지 오픈 디스커션, 좀 열려있는 대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말을 1도 못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리더가 많다 보니까, 왜냐면 또 똑똑한 사람들은 외국계에서 많이 가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스마트한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피드백이나 이런 코칭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점수는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점수를 따로 내진 않거든요. 그냥 내가 그 레즈메 영문 이력서에 fluent in English 하면, 영어를 좀 잘하면 fluent in English 이렇게 적어놓고, 영어를 좀 적당히 그냥 기본기만 한다 그러면 working level in English, working level in English 이 정도로만 적어놔도 돼요. 점수가 꼭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점수를 굳이 막 미친 듯이 토익을 막 900 넘겨야 외국계 지원을 시작할 수 있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줄로 적어놓고 어차피 면접에서 증명을 1차든 2차든 3차 면접이든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인적성도 없죠. 그래서 대기업 의 인적성 공부하는 거를 안 해도 되고, 직무 중심적으로 내가 인턴 한 번 했던, 두 번 했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내가 유사한 경험을 한 5개월 쌓았던, 6개월 쌓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를 셀링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영문 이력서 한 장만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마존도 그랬고, 이케아도 그랬고, 요새 잘 나가는 쇼피라는 그런 이커머스 회사도 그랬고, 대부분이 영문 이력서 한 장 정도짜리를 내고요. 물론 이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공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 자체는 둘 다 준비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외국계의 장점이었고, 외국계 조금 다운사이드, 좀 아쉬운 점, 혹은 이런 점을 감당할 수 있어야 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과 중심 문화가 있고, 키 퍼포먼스 인덱스, 소위 KPI라고 해서 이런 매 분기별로 연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어떻게 하면 못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러한 이제 평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직무를 뭐 적당히 하고 허접하게 하고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내가 정말 직무 전문성을 쌓을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전문성도 쌓고 이제 성과도 잘 받아서 이직도 좀 용이해지고, 또 본인도 그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 커리어가 재밌어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처음부터 쓰지는 않겠지만 영어 사용 환경이기 때문에, 영어를 내가 싫어하고 막 울렁증 있는데 영어 외국계 다닐 때 그거는 엄청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도전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고스펙자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좋은 점도 있죠. 왜냐면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한 사람이니까 배울 점이 많겠지만, 그만큼 또 열등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고요. 그래서 도전이나 성취, 성장, 다양성, 이러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안정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공기업은 잘릴 일이 없죠. 대기업도 그냥 뭐 적당히 잘 버티면 임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래 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성과를 안 내도,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푸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안정성적인 측면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어차피 지금 세상은 이직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2, 3년에 한 번씩 튀어나가거든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연봉을 안 올려줘요. 가만히 있으면 물가 상승률만큼 2%, 3% 올려주지만 이직을 하면 뭐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오르니까 이직을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개인을 더 존중하고 자기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삶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직 시장은 앞으로도 활발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뭔가 되게 좋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면 외국계로 진입하는 것이 훨씬 좋다. 왜냐? 그만큼 외국계는 경력을 더 중요시하고 나이라든지 그런 부분, 학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내 경험이나 스킬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성공한 선배님들 한 세 분 정도를 찾아봤어요. 링크드인이라는 툴이고 이 툴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거는 안 쓰면 말이 안 되고 요새는 커리어를 탐색하는 그런 채용 공고도 볼 수 있고 또 인맥 탭에 가면은 다양한 현직자들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직자들이 어떤 스펙을 쌓았고 또 어떤 회사에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커리어를 쌓았는지를 최대한 보시면서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앞으로 가실 커리어에 대한 그런 어떤 설계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한대학교라고 한국어로 검색해서 기존에 졸업했던 분 세 분 정도 더 찾으면 더 있겠지만 일단은 세 분 정도를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선배님은 이제 2015년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고 나서 작은 퓨처 플랜이라는 스타트업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시고 ENSys라는 회사에서 또 이직 후에 2년을 일을 하시고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카카오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카카오 스타일에서 백엔드 디벨로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성공했죠. 그렇죠. 카카오에 다니면은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력이 1도 없이 카카오에 들이대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험을 쌓았고 한 3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카카오에 당당하게 합격 후에 3년 동안 다니고 있어요. 이런 커리어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게 빡 좋은 데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유사한 이분이 잘한 점은 직무적인 통일성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직무를 잘 키웠고 그 직무를 활용해서 이런 좋은 기업에서 일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공학 쪽이 아무래도 수요가 더 이제 소위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니까 더 취업이 좀 잘 되는 경향성은 있지만 어쨌든 이분이 단순히 전공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카카오에서 받아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본인도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한 번에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직무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무, 그게 마케팅이든 물류든 구매든 인사든 꼭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을 작은 규모라도 일단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분은 상당히 잘 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또 링크드인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뭐 선배와의 대화라든지 뭐 아니면 성공한 선배의 케이스라든지 이렇게 또 학교에서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 또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요새는 이렇게 많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공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갇혀 살지 말고 좀 다양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찾아볼 수 있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예시로 좀 드리고 있죠. 이분은 지금 영업을 하셨어요. 영업을 했고 신한대학교에서 언제 졸업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010년부터 일을 하셨으니까 2009년 정도에 졸업을 하셨을 것 같고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영업 대표라는 게 이제 영업을 한 거죠. 영업 사업 개발 이런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직을 몇 차례 좀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니다가 티맥스라는 소프트웨어 회사 여기 유명하죠. 이 회사에서 이제 IT 쪽에 세일즈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6년 있다가 지금 SAS 사스라고 되게 좋은 글로벌 IT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이직을 해서 요새는 이제 영업을 예전엔 세일즈 레프리젠터티브 이런 식으로 불렀지만 요새는 어카운트 익스큐티브, 어카운트 매니저가 어카운팅하고 달라요. 어카운팅은 회계 매니저고 회계 담당이고 어카운트는 B2B 고객을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 가입하면은 가입할 때 계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정 담당자, 영업 담당자, 이게 시니어 의 약자인 SR, 그래서 시니어 영업 담당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니어 영업 담당이면은 이제 부장 혹은 차장 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어쨌든 국내 회사 위주로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외국계 회사에 이제 진입을 하셨고 지금 이제 포지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성공한 커리어라고 봐요. 한 10년 정도의 커리어를 쌓았고, 주로는 IT 솔루션, 클라우드나 이런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공부하셔서 또 영업망을 한국에 이제 이제 확장시켰고, 그 경험을 셀링해서 지금 SAS라는 사스라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선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신한대학교 2009년에 이제 방사선 전공을 하셨고, 이후에 삼성 병원에서 방사선사를 하다가 이렇게 또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 지금 필립스라는 회사로 갔어요. 필립스는 굉장히 유명한 MRI, CT 만드는 회사죠. 거기서 이제 방사선 쪽 그 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제품을 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제품의 전문가, 이런 제품의 마케팅이나 세일즈, 그리고 이 제품과 관련된 기술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공도 살렸고 그 경험을 또 살려서 이 어떤 글로벌 회사에서 또 이런 고객에게 이런 교육해주고 이 제품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필립스라는 좋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선배분이다. 그래서 이 세 명 말고도 아마 10배수 이상 더 좋은 회사, 더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오고 있는 그런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커리어를 쌓아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 이런 분들하고 일촌을 맺거나 메시지를 또 보내면서 또 일촌을 이렇게 맺기 누르면서 내용 쓰기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선배님, 뭐 이번에 제가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너무 좋은 커리어 쌓고 계셔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시간 되시면 한 20분 정도 통화 가능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들이대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사람한테 더 매력을 많이 느끼고 적극적이어야 본인이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일촌을 그냥 보내봤어요. 이렇게 일촌을 해서 내용 쓰기 해서 보내도 되고 그냥 보내도 되고, 그래서 대기 중으로 나왔는데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는데 받아주면은 더 좋겠죠. 그러면 서로의 인맥이 공유되기 때문에 이 공통 인맥이 그런 뜻이에요. 서로의 인맥들이 공통적으로 많으면 그만큼 신뢰관계가 이제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사람 브라이언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통 인맥이 좀 있네, 좀 우리가 아는 좀 어디 연관성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케이를 눌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링크드인 얘기를 중간에 제가 조금 드리면은, 이거는 구직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채용 공고를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인맥들을 검색할 수도 있고 인턴 포지션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다양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열람할 수 있고, 또 그 사람한테 대화도 할 수 있고. 하이브 아시죠? BTS가 소속된 하이브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BTS의 지금 탈란 업과지션은 이제 소위 인재 채용 담당이라서 HR 직무고, 코디네이터는 이제 신입 직무입니다. 그래서 시젠이라는 여기 이제 코로나 키트 만드는 회사죠. 그 회사에서 이제 TA 신입으로 인턴이든 신입이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로 이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HR 쪽, 특히 채용 담당자로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어를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프로필을 조회하고 네트워킹하고 그런 세상이 이제 링크드인 세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 7억 명 정도 쓰고 있고 한국에는 한 300만 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컨텐츠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만 봐도 채용 공고도 보고, 또 지금 원티드에 인사 총무하는 분이 또 이런 세미나도 열고, 세미나도 그러면 참 이렇게 눌러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다양하게 좀 커리어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좋아요를 추천을 누르면 제가 가지고 있는 18,000명이라는 일촌한테 요 글이 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알려질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여기 참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기준으로 18,000명 정도의 인맥이 있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맺을 필요는 없고, 가입하고 프로필 꾸미시고 그 다음에 일촌 맺는 거를 한 500명 정도는 타겟하세요. 어떻게 아는 사람만 맺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에 나오면 일촌 몇 개 과감하게 좀 눌러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줄 건데, 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은 그래도 본인 프로필이 잘 꾸며져 있으면 받아주더라고요. 저도 보시면은
지금 뭐 1시간 전, 16시간 전, 20시간 전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한 열댓 명 정도는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다 아니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지만 늘려감으로써 저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또 저도 더 많은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드인은 상당히 매력적인 툴이다. 그걸 중간에 제가 어차피 띄운 김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외국계 기업은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좀 하나의 어떤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학력도 타파하고 뭔가 내 커리어, 내 능력 중심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주 좋은 커리어 패스다. 외국계 기업을 타겟하는 거. 영어를 왕왕 잘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영어도 대부분에서는 한국어로 한국인이 면접을 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마존 같은 경우 면접이 3차례 있었는데 아마존 코리아에서 첫 번째만 외국인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이제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해서 1차를 합격했고 2차, 3차는 한국인이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존은 이렇게 외국인이 끼기 때문에 영어를 좀 썼던 거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한국인이 1차든 2차든 3차든 한국인이 배치가 돼 있고요. 보통은 HR이 1차에서 영어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하면서 한두 개 질문 정도 해서 영어를 살짝 테스트하는 정도지 뭔가 진짜 막 엄청 플루언트하게 잘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영어를 내가 진짜 잘해야 도전하는 거 아니야? 뭐 학력이 엄청 좋아야 도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괜찮다. 이미 또 성공한 뭐 필립스에 다니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는 분이 이미 선배 중에서 있기 때문에 본인도 오늘 이후로 좀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채용 트렌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거를 좀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비즈니스 감각, 그거는 비즈니스 아큐먼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감각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사업을 키울 수 있을까?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 그럼 마케팅이나 세일즈는 어떻게 잘할까?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은 영업 조직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R&D나 기획은 저기 미국이나 저기 뭐 영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하고 한국은 주로는 판매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판매와 관련된 거를 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개발이나 세일즈,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수입을 해야 되니까 물류 담당자, 뭐 구매 담당자, 그리고 뭐 때로는 인사 담당자, 그 다음에 재무 담당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위한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개발자를 많이 뽑는다든지 기획자를 많이 뽑는다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스타트업이나 한국 회사에서 주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감각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럼 비즈니스 감각을 어떻게 올릴 수 있냐? 트렌드에 민감해져야죠. 어떠한 트렌드가 지금 전 마켓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어떠한 기술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키워드만 좀 말씀드리면 요새 뜨는 게 AI, 그다음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술,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이제 NFT나 블록체인 같은 것도 요새 뜨고 있죠.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책도 한두 권 보고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찾아서 들어가 보고 요새 원티드나 잡플래닛 이런 데 가면 세미나 같은 거 무료로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세미나냐면 이제 현직자가 그 산업의 트렌드를 말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트렌드 공부를 하고 이런 어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때로는 주식 투자도 하세요. 왜냐면 그 투자를 해봐야 내가 그 기업이 왜 성장하고 매출이 왜 그 주식 갑자기 떨어졌어. 그럼 매출이 이번에 메타가 떨어졌는데 왜 메타가 왜 20% 떨어졌을까? 메타 매출이 안 나왔거든 이번에. 분기 매출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매출이 얼마였지? 지난번에는 얼마였지? 이런 감각들이 이제 비즈니스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과감하게 내가 경영학을 부전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관련된 그런 기업의 케이스 스터디나 기업 관련된 성공 사례에 관한 책이나 그리고 그 이런 세미나 그리고 웨비나 이런 것들 많이 참여하면서 이런 에큐만을 올릴수록 본인의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좋아지고 그러면 내가 면접을 볼 때 이 사업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구사하는 단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그 이해도 때문에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외국계 회사에서 주로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도적인 사람을 무조건 좋아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킨 것만 잘합니다. 시킨 거 잘하는 거. 그거 나쁘진 않지만 시킨 거 잘하는 사람은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건 리더십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데 내가 리더십이 있다는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는 건 예전에는 막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사람을 휘어잡으면 리더십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요새는 뭔가 내가 추진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블로그를 만들고 내가
맛집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포스팅을 해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방문자가 하루 10명이었는데 나중에 1000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후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후원받은 그 제품 가지고 또 리뷰를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로그를 키우고 이것도 본인의 능력이고 주도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액티비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든 아니면 뭐 쇼피나 아마존에 내가 구매 대행을 하든 판매를 하든 여러 이제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을 내가 많이 해봤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가산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수동적이고 뭔가 뜬다 하면은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한번 탐구해보고 연구해보고 시도해보고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이 있거나 그 과정에서 실패해서 뭐 성공한 점이 있거나 실패한 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하고 자소서에 적고 면접에 적으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임을 만드세요. 그리고 어디 뭐 모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으로 판매도 해보시고 NFT가 뭐야? 그럼 NFT도 한번 그림 그릴 줄 아는 분들을 올려가지고 NFT도 판매해보고 그렇게 해서 50만이든 100만이든 벌면은 뭔가 트렌드 안에서 내가 했던 경험들이 다 본인의 스토리로 다 치환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뭔가 남들과 다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인 인재가 반드시 돼야 된다. 혹은 앞으로 그런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디지털과 데이터, 이제 더블 D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디지털과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킬업을 해야 되냐, 직무와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디지털과 데이터 관련된 공부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무료 자격증이 있죠. 구글 창에다가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무료 과정이고 자격증도 줘요. 시험 봐서 공부는 한 2주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그거는 디지털 기술 동시에 데이터 분석 기술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만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디지털과 데이터와 연관성 있는 공부들 하다 보면 지금 세상의 변화에 어울리는 스킬을 내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변하고 틱톡이 나가고 페이스북이 지금 나가고 여러 이제 광고 상품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게 중요해지고 요새는 광고를 예를 들어서 내가 장갑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계속 막 장갑 관련된 배너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리타겟팅 기술이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검색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구매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소비자를 이해하려면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그게 디지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디지털이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두 개 영상 보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관심 있는 걸 막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런 본인이 봤던 영상들을 기반으로 그걸 많이 봤던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또 좋아하는지를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파악해서 또 이렇게 추천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가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쓸 수 있게 돈을 쓸 수 있게끔 그래야 본인 그 회사가 성장하니까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술하고 광고랑 거의 결이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 회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많이 얻은 다음에 결국 돈은 어디서 버냐면은 광고로 법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광고 회사고 구글은 광고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 회사는 광고 회사예요. 아마존도 아마존 해서 거기 배너하고 이런 것도 광고 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 물건의 그런 수수료 플랫폼 안에서 수수료 왜냐면 플랫폼 자체가 광고죠. 여기서 광고를 해주고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팔면 20만 원 정도 뭐 10만 원 정도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기술을 보시면 사람을 모으는 회사가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엔 광고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술이나 광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 가지 정도 비즈니스 아큐만 그리고 주도적인 사람, 주도적인 경험, 그다음 디지털과 데이터 이 정도와 관련된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 액티비티 혹은 공부들을 몰입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제가 기본적인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해외 취업 관련해서 뭐 깊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외국계를 지원하려면 CV, 영문 이력서를 CV라고 하거든요. 커리큘럼 빗대라 그래서 그 CV가 있어야 되는데 그 CV 하나만 있으면 외국계 회사도 지원할 수 있고 해외 뭐 싱가포르든 뭐 아무 데나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취업도 뭐 결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는 면접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 이력서 내면은 이메일로 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일정을
일정을 잡아요. 그래서 1차 면접을 요새는 보통 만나서 하지 않고 줌 같은 걸로 봅니다. 1차, 2차 줌으로 보고 심지어 일을 집에서 하는 회사도 있어요. 틱톡 같은 회사는 아직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머크라는 제약회사도 한국 지사는 이제 재택을 하고 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좀 더 다양한 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나 전략도 좀 다르고요. 외국계가 좀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이게 좀 어떤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정보가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만약에 해외 취업까지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이제 정부 프로그램은 이제 K-무브, 웨스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뭔가 고연봉의 직업보다는 뭔가 좀 그냥 약간 저렴한 인력을 쓰는 그런 직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쉬운 뭐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좀 아쉬운 그런 프로그램들이라서 그렇게 뭐 제가 100% 무조건 이걸로 해라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적당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해외 취업에 쉬운 방법은 석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독일에 가서 석사를 했다. 그러면은 독어도 좀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독일의 이제 사람들하고 문화나 현지 그런 이제 느낌도 알 거잖아요. 그러면 독일에 취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석사를 하면 독일이든 뭐 싱가포르든 뭐 핀란드든 뭐 취업은 쉽습니다. 뭐 한국에 뭐 어디 대학 나는지 뭐가 중요해요. 거기서 그냥 석사에서 그 석사 대학을 주로는 더 존중하고 밸류하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석사라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한국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네트워킹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 미국 일하는 사람을 링크드인으로 찾아가지고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먼저 이렇게 커리어를 쌓으셨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저도 이런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한번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이 정보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추천을 해주기도 해요. 외국계에서는 이렇게 추천 제도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좀 쓸만하다. 근데 우리 회사에 서류를 그냥 지원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추천인이 HR한테 가서 이 사람 괜찮은데 한번 추천 제가 드릴 테니까 면접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불법적인 게 아니라 이게 레퍼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만큼 이 네트워킹 그렇게 중요해서 그래서 서양이나 이런 외국 있는 사람들은 이 네트워킹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간 각자 도생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솔직히 되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트워킹해서 그런 베네핏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앱 중에 커피챗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러면 현직자랑 만나는 앱이니까 그것도 한번 써보시면은 현직자랑 외국계 다니는 현직자랑 대화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나 외국계 커피챗 그것도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은 뭐 1, 2만 원 내고 한 20분 얘기하는 그런 앱입니다. 그리고 외국계 이제 아까 말했듯이 레퍼럴이라는 제도가 있고 추천 제도가 있고 내부 이동도 하기도 하고 해외로 갈 때 이제 아까 아마존 코리아 있다가 아마존 시애틀 가고 이케아 코리아 있다가 이케아 이제 스웨덴 본사로 간 것처럼 그리고 한국 기업의 주재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주재원은 그렇게 전문적인 일은 아니고 약간 연락사무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제가 그렇게 뭐 직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석사를 하거나 내지는 내가 직접 지원하거나 네트워킹으로 뭔가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해외 지사로 가거나 그 정도가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는 워낙에 다양해요. 주로는 영업 조직이라고 그랬죠. 세일즈, 그리고 어카운트 익스큐티브도 세일즈라고 그랬죠. 계정 담당자, B2B 고객을 어카운트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 사업 개발도 비슷해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사업을 개발하는 거죠. 세일즈보다 조금은 적극적인 거죠. 왜냐하면 세일즈는 기존의 고객을 관리하는 것도 세일즈인데, 비즈니스 디벨롭은 새로운 고객을 주로 타겟하는 포지션이니까 조금 더 저돌적인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카운트 익스큐티브도 조금 기존의 업체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보통 어카운트 익스큐티브도 그다음에 대기업 그다음에 공기업을 타겟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 작은 스타트업을 타겟하는 이렇게 섹터가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타이틀도 이제 기억해 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마케팅, 그다음에 SCM 물류, 로지스틱스 물류, 퍼체이싱 구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같은 것도 있죠. 어떤 내가 숫자나 데이터적인 역량이 강하다 그러면 세일즈 애널리스트 아니면 뭐 SCM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뭐 HR 애널리스트 다양한 이제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이런 여러 애널리스트 포지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스텀 서비스. 커스텀 서비스 포지션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방콕 이런 동남아 쪽에
저희 취업이나 이직하실 때 유리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어야 한국 고객을 주로 잘 다룰 수 있으니까 싱가포르에서 커스터머 서비스를 한국어로 이렇게 할 줄 아는 분을 뽑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머 서비스도 되게 좋은 직무고 또 요새 트렌드 중에서 이런 커스텀 서비스로 하다가 또 이렇게 비즈니스 데벨롭이나 어카운트 익스큐티브로 또 빠지기도 해요. 특히 이런 IT나 테크 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커스텀 서비스만 하면 이상한 너무 고객하고만 너무 상대하면 좀 힘들 것 같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사업적으로 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외에 뭐 개발자 아까 개발자도 있었고 카카오로 가신 분 선배 중에서 그리고 이제 익스큐티브 어시스턴트 비서 같은 포지션도 있습니다. 비서 포지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어를 유럽 같은 데 취업하려면 현지어를 좀 하셔야 되고 보통 학사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졸의 해외 취업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류는 CV, 영문 이력서, 레즈메 다 같은 말인데 CV만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좀 더 내가 글로 좀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면 커버레터라는 걸 써가지고 한 장짜리 편지 글을 HR한테 쓰는 거예요. 제가 지원하게 됐고 왜 지원하게 됐냐면요 하면서 좀 진정성 있는 한 장짜리 글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요새 노션이라는 툴로 많이 써요. 에버노트 같은 혹은 노션을 추천합니다. 혹은 링크드인 프로필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노션을 오늘 1도 안 들어봤다면 반드시 검색해서 노션은 좀 평소에 이제 다이어리나 이런 캘린더로도 많이 쓰니까 노션을 꼭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무 공부하는 거는 제가 뭐 국내 사이트는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해외 사이트 좀 추천드리면 코세라, 유데미, UDX 이 세 가지 추천드리는데 코세라를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고요. 코세라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해외 대학의 단기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주일 안에 뭐 스탠포드 대학에 뭐 하나 듣는 거야. 뭐 스트레스 관리 아니면 디지털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외 대학에 공부를 어떤 단과를 내가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모아놓은 사이트다. 그래서 콜세라도 꼭 들어가 보세요. 물론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할 겸 영어 그러니까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적당히 이제 해석해 가면서 하면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마케팅, 뭐 AI, 데이터 뭐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울 수 있고요. 심지어 요새는 석사 과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학력을 한번 싹 업데이트 해봐 영어 좀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한 1년은 영어 공부하고 1년은 여기 온라인 석사 해가지고 석사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학사도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런던 대학교가 최근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는 검정고시라고 대학은 토플 공부한 다음에 런던 대학교에 이제 온라인으로 입학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토플만 공부하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학의 혁신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대학의 경쟁력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렸고 콜세라를 잘하면 이렇게 이제 자격증이 멋있게 나옵니다. 저는 뉴욕 주립 때 이제 Career Development라는 과정을 수료를 했고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한 2주, 3주 정도 공부를 했고요. 보통 한 주에 빠르게 따면 한 일주일이면 따고 조금 천천히 소화하면서 하면 한 3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꿀팁 중에 하나가 이 코세라 사이트를 일주일 안에 한 과목을 끝내면 무료입니다. 일주일 안에 따면은 단기 일주일 안에 따면은 무료예요. 왜냐면 일주일 있다 결제가 되는데 일주일 안에 땄기 때문에 수료증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세라는 사이트는 직무 공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되게 중요하고 좋은 사이트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공부를 해가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 회사가 나를 키워주지는 않는다. 내가 나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해외 대학에는 단과 코스를 이렇게 싼 가격에 보통 하나에 이제 6만 원 정도 하는데 싼 가격에 할 수 있고 일주일 안에 또 따면은 공짜라고 하니 이거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드리고 또 이런 자격증이 나오면 수료증이 나오면 링크드인이라든지 이력서에 제가 적을 수 있죠. 뉴욕 주립대 커리어 브랜드 매니지먼트 과정 수료 온라인 과정, 뭐 4주 과정, 뭐 수료 뭐 이렇게 적어놓죠. 팩트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이제 코치 과정이나 이런 제가 코치로서 뭐 어떤 공부를 했냐라고 주장했을 때 이게 없는 사람보다는 이런 공부를 했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앞으로 계속 스스로 오늘부터 좀 길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이제 해외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메인으로 다루는 건 아니니까 혹시 뭐 저기 더 읽어보고 싶으면 나중에
이렇게 멈춰놓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잡서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사이트들이 좀 있죠. 외국계나 글로벌 취업을 타겟하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링크드인이나 인디드, 그 다음에 글라스도어, 그 다음에 구글 검색 엔진에서 구글 채용, 요 네 가지 정도 제가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링크드인 띄우고 채용 공고로 간 다음에 인턴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대부분은 아직은 저학년이나 졸업 전이니까 인턴으로 다 지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 포함해서 다양한 포지션들이 이렇게 인턴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턴 공고들 보면은 예를 들어 틱톡, 내가 미디어나 뭐 마케팅, 경영 뭐 이런 거 좀 전공해서 약간 이런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고 이제 보시면 보통 requirement, 소위 qualification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좋고 이 qualification 보면은 undergraduate, postgraduate student. 그래서 뭐 undergraduate라는 건 이제 졸업 전, postgraduate은 이제 뭐 졸업했거나 석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 다 받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communication skill, Korean, 그 다음에 여기는 Chinese speaking을 요구하네요. 잉글리시는 플러스 물론 좋은 회사 그죠 성장하는 회사고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요구하는 역량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국어를 좀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중국어를 지금 하는 사람을 인턴으로 지금 뽑는 거고요. 지금 타입은 재택 대면 혼합 근무. 그러니까 요새는 세상이 어떤 출근을 막 무조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택으로만 하기도 하고 섞어서 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다 오늘 뭐 해석할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공고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포인트 중에서 이 코리안 스피킹을 검색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코리안 스피킹을 한다면 제가 싱가포르 혹은 전 세계로 할 수도 있죠. 더 월드라고 검색하면 될 거예요. 영어로.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 포지션이 이렇게 1,300 개 정도, 1,301개 정도가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서울에서 뽑는 거겠지만 조금 내려가면은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음, 또 어디 있나 도쿄에서도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로 우리 갈까요? 헝가리, 그 다음에 토론토, 캐나다, 벨기에도 있네요. 타이도, 타일랜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인들을 뽑고 있어요. 물론 막 다 신인만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경력직 뽑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갈 확률은 적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2년이든 3년이든 경력을 쌓고 내가 나중에 벨기에든 헝가리든 이런 코리안 스피킹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회사나 국가에 좀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럼 왜 코리안 스피킹을 뽑냐면 이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을 파는 이 기업이 한국 고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어를 좀 쓸 줄 알아야 한국 고객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고객인데 그 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뽑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코리안 스피킹을 신입으로 가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싱가포르로 처음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오히려 해외 취업이 더 학력 부분을 안 보죠. 한국은 약간의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높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전에 관행이었고 근데 요새는 뭐 블라인드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런 학력의 장벽이 없지 않다고는 보는데 외국계는 그래도 나이나 학력을 경험이 많으면 혹은 경험이나 스킬로 주장해서 좀 뚫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턴이나 그런 신입 포지션 혹은 이후에 계속적인 이직을 통해서 필립스 같은 회사 좀 다닌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쌓아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가 그 신한대학교 다른 이제 클래스에서는 이제 더 많이 찾았었는데 오늘은 제가 3명 정도 보여줬고 SAS나 필립스에 다니는 분도 다 되게 좋은 회사들입니다.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연대 고대 나와서 여기 다니고 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또 어디 뭐 이제 뉴욕 주립대 나와서 이 회사 다닌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경력을 쌓아서 내가 이직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쵸 국내 회사 있다가 가거나 이직을 하거나 내지는 한 번에 가려면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입 포지션을 잘 내가 직무와 관련된 어떤 근거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콜세라에서 한 자격증을 한 3개 땄다. 그리고 내가 혼자 막 블로그를 키워서 마케팅 자격증 3개 따고 구글 애널리틱스 따고 그다음 블로그를 좀 막 키워서 좀 소셜 미디어를 안다. 또 디자인 툴도 좀 다루고 있다. 그럼 이런 패키지를 가지고 내가 인턴이든 신입이든 지원하면 외국계도 이 친구가 굉장히 실력이 있네. 그럼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마케팅이면 마케팅, 또 공대 쪽이면 공대,
그래서 내가 직무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직무적으로 지금 오늘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고 치면은 직무를 일단 하나 싹 고르고 그거 베이스로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스킬업을 하면서 콜세라든 아니면 국내 사이트든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된 노력들은 끊임없이 쌓아야 되고, 그리고 누가 시키는 일보다는 내가 좀 모임을 만들거나 뭔가 기획을 하거나 뭐 봉사활동을 내가 기획하거나 아니면 어떤 좀 새로운 활동들, 남이 시키지 않은 활동들을 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매력적인 경험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글에 가가지고 구글에서 검색해서 채용 검색이라고 치시면은 구글 안에서도 이렇게 채용 정보의 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안에서 이제 외국계 신입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피플렌자 것도 끌어오고 뭐 사람인 것도 끌어오고 다양한 걸 끌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일 전, 1일 전, 1일 전 지금 신입을 되게 많이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입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어떤 찬스들이 많고요. 이렇게 키스탬프라든지 퍼스널 캘리라든지 이런 헤드헌터나 파견 회사들이 주로 올려요. 왜냐하면 이제 직접 공고를 안 올리고 이런 파견 회사나 내지는 헤드헌터들이 올리는 이유는 그 회사가 다 채용을 담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좋은 인재를 빨리 구해달라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고, 이렇게 페프렌 잡으로 예를 들어서 총무다 하면 재무 쪽이잖아요. 재무 쪽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피프렌잡 사이트도 괜찮고 여기 안에서도 보지만 이렇게 구글 채용 검색에서 검색하면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보면은 신입 가능하고, 그다음 기본적인 OA, 오피스,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다룰 줄 알면 괜찮다. 영어는 활용만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속으로 1, 2년 일하면 어차피 경력사항에는 이 회사 이름으로 적을 거기 때문에 뭐 회사를 지금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개하면 직접 지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헤드헌터가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마진도 못 가져가니까 일단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공고를 보면은 이분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 이력서 기존의 자유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걸 낼 때도 있고, 아니면 여기 요구하는 여기 양식이 있으면 기존의 거를 옮겨놓고 그거를 이제 여기 이메일로 이제 전달하면서 제가 여기 공고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메일만 물론 보내도 되지만 좀 전화까지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울려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면접까지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1차, 뭐 많게는 2차, 진짜 많게는 3차 정도 보고 그다음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합격을 하고 계약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도왔던 분은 이제 아마존이었는데 아마존에서 이렇게 이제 이벤트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전시 기획 쪽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벤트 마케팅 쪽으로 잘 어울리겠다. 또 아마존이 너무 잘 나가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했는데 헤드헌터를 통해서 지원했고 오늘 헤드헌터한테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면접이 아마 잡힐 것 같고 저랑 이제 면접 준비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구글 채용 검색에서 외국계 신입 혹은 외국계 물류, 외국계 인턴, 외국계 마케팅처럼 외국계와 관련된 이런 포지션들을 주로 보자. 그렇게 잡서치를 해서 이력서 내가 자유양식으로 이야기 던지든 아니면은 그 양식에 채워서 던지든, 주로는 헤드헌터 통해서 지원하는 거는 그 국문 이력서, 영문 이력서 이 둘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잡 서치하는 거, 그 다음에 코리안 스피킹, 그 다음에 인턴, 링크드인에서 검색하는 거 이런 거 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시간이 되면 제가 뭐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좀 포인트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문 이력서 작성법을 오늘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영문 이력서 관련한 글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좀 찾아서 본인 버전의 이력서를 만들고, 보통 고민하는 포인트가 경험이 없으면 어떡하냐.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아니라 익스피리언스를 적으면 돼요. 그냥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아닌데 익스피리언스는 대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봉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익스피리언스든, 그래서 익스피리언스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좋은 기회를 많이 가져가요. 왜냐하면 익스피리언스 어떤 경험이 없으면 그만큼 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다 하면은 지금부터 만드세요. 영어 모임도 하나 만들고 혹은 참여하고, 보통 만들기 전에 한두 개 참여해보면 대충 컨셉을 아니까 본인이 본인 버전을 만들어서 다른 학과 친구들하고 하고 우리 학과 친구들하고 하고 아니면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 해서 해도 돼요. 그러면 내가 매주 이렇게 만나서 이런 리더 활동을 했고 이런 뭐 토론을 했다 뭐 그런 걸 주장해서 익스피리언스에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오늘부터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막 너무 많이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내가 너무 일도 없다 하면은 좀 대외 활동이든 아니면 본인이 주체적으로 뭐 셀러가 돼서 막 네이버 스토어에 팔아보던 여러 이제 도전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본인을 셀링할 때 또 영문 이력서를 채울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뷰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직무 준비도 했고 또 이런 트렌드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어쨌든 공부하고 물론 이제 자격증은 이제 굳이 제가 추천달라고 하면은 오픽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토익 스피킹은 좀 뭐 이제 사실 사무용이라서 그런 사무용 영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솔직히 비즈니스 안에서도 우리 밥 먹고 무슨 캐주얼한 톡을 주로 하지 영어로 할 때 사무용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굳이 한다면 오픽을 하고 목표한다면 외국계 목표한다면 IH 정도는 목표하셔야 해요. 만점은 AL이잖아요. IH 정도 목표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영문 이력서든 국문 이력서든 헤드헌터를 통해서든 지원을 했다고 치면 이제 면접이 남았죠. 그 면접은 이제 줌으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줌 아니면 줌 아니면 줌 오프라인 이런 식으로 있는데 2단계 내지는 3차까지 보통은 이제 인턴은 한 1차 만에 끝나는 데도 있고 2차 만에 끝나는 데도 있고 경력직도 마찬가지로 2차 만에 끝낸 데가 있고 3차 만에 끝낸 데도 있고 물론 어떤 기업은 막 구글 막 이런 데 에어비앤비 이런 데 막 4차까지 가고 아마존 막 이런 데 막 5차까지 가고 이런 회사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한 2차에서 3차에서 마무리되고 인턴이나 신입급은 한 2차 정도에 본다. 그리고 이제 되면 섞여서 볼 수도 있고 이제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대면으로 일할 수도 있고 비대면 재택 그러니까 대면 재택 다 혼합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로세스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관련된 뭐 이제 팁은 뭐 이제 이렇게 뭐 하나하나 얘기하면 또 너무 헤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영어 질문, 한국어 질문 다 준비를 해야죠. 글로벌 기업이니까. 근데 대부분 한국어를 더 잘하셔야 되고 한국어 질문을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대학에 이런 전공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배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해서 왜 확신을 갖고 내가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혹은 직무적인 방황이나 내가 공무원 준비하다가 1, 2년 날린 거 그것도 다 본인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토리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다 온전하게 그걸 내가 받아들였고 지금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다 이런 메시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스토리 라인을 갖고 그거를 자기소개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풀어내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면접 준비할 때 가장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너무 로봇가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하듯이요. 친구랑 대화할 때 그래 안녕 친구야 이러지 않잖아요. 야 뭐해?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전화하듯이 좀 하자. 물론 이게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게 좀 어렵고 코로나 시대에서 이런 소셜라이징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막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저 그거는 친구끼리 좀 모의 면접도 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소위 이제 토론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고 이제 다 뭐 이거를 제가 준비한 거 다 얘기하려면 사실 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한 6시간은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1시간짜리라서 제가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번 훑었어요. 그래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주로 원하는지, 그리고 뭐 우리 선배 중에서 또 잘 나간 사람들이 또 많다라는 거, 또 그런 사람하고 또 연결되려면 링크드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링크드인의 검색에 더 많은 사람을 보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인맥을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18,000명 정도 되니까 제 인맥을 언제든지 가져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링크드인 가입하시고 브라이언 JYU 치시고 1촌 팔로워가 아니라 1촌을 신청해야 제 인맥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검색값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볼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컨텐츠를 볼 수도 있고 저도 또 좋은 꿀팁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 것도 컨텐츠 많이 즐기시고 제 블로그 커리어랩 브라이언이라고 치면 네이버에 나오니까 커리어랩 블로그에 좋은 내용들도 영문이라서 포함해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좀 좋은 기회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3년 후에 코치님 저 그때 팁 듣고 외국계 도전해서 인턴 했고 그 경험을 쌓아서
외국계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또 해외 쪽에 지원을 시작해서 이번에 싱가포르에 합격하게 돼서 이런 메시지를 저는 받는 게 제일 좋고 그런 미래를 본인이 꿈꿀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학력적인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내 직무적인 방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좀 이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외국계 글로벌 컴퍼니에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영어적인 어떤 부담이 있겠지만 솔직히 물류나 이런 포지션은 영어 거의 안 보고 영업도 거의 안 보고 이제 마케팅 정도만 좀 영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케팅 하는 분들이 보통 스펙이 좋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도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준비된 내용들이 많으면 어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이후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링크드인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 보내실 수 있거든요. 1촌을 하면은 서로 메시지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1촌을 신청을 꼭 하시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for watching. Enjoy your career. It's your life. So please have your own meaningful life. 의미 있는 삶을 앞으로 그렇게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